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순방 기간 APEC과 G20 정상회의를 소화한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러브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박 8일간 남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을 윤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삼국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영내외 안보 환경은 한미일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영내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APEC 의장국 페루를 비롯해 캐나다와 베트남, 영국, 남아공 등과 러북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 계층 간 격차와 식량 안보,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의 소위 적대적 이국가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가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 결의는 12월 중에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됩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 문안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 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유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겁니다.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납북자, 이산 가족 분리 문제와 전쟁포로 송환 의무가 담겼고 유엔 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 관련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Noting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resolution, which has been adopted 20 years in a row, my delegation urges the DPRK to heed the GA's ongoing concerns and its call for improvements. 결의안 채택 후 김상진 주 유엔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 힘쓰라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It is with a heavy heart, however, that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but rather deterioration in North Korea's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미국과 서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한 가운데 북한 측은 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미국과 서방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ot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protecting human rights of our people. Rather, it is aimed at discrediting and demonizing the image of our state, thus achieving the subversion of our system in the long run. 한편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면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혁신적 새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상평가를 거쳐 새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즉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한 차기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다음 주 해군에 인도됩니다. SM-3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적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이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됩니다. 지난 2022년 진수된 정조대왕함은 해군에 인도된 뒤 약 1년간 해군 승조원 탑승과 무장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시험을 통해 전력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배수량 8,200톤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지만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습니다. 최대 속력은 30노트로 약 300명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기술로 개발한 통합 소나 체계를 통해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 추적 요격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SM-3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돼 고도 500km 이상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는 SM-2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전략화되면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해지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한편 해군은 정조대왕급 2번함이자 5번째 이지스 구축함의 이름을 다산 정약용함으로 정하고 내년 7월 진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